자, 여러분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8시 10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8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9시 10분까지 진행을 하고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의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일단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당장 여러분들이 일단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을 별도로 받을 테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직 지금 화면에 실명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명으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소위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름을 지금 아이디 이름을 실명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들, 어찌 보면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그중에는 뻔한 것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마을 미디어를 잘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겁니다. 물론 뭐 언론사 사이트에 기사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컨텐츠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미디어에서 컨텐츠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마을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올라가는 뭐 세금 뉴스나 창업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텐츠라 해당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동네 마을 홍보 게시판도 컨텐츠라면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뭐 부고 정보를 우리는 마을 홍보에다 올려주겠다라고 하면 부고 정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마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고 정보도 중요한 컨텐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는 컨텐츠로 기본적으로 승부를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컨텐츠를 대충대충 해서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마을 뉴스, 지역 뉴스, 생활경제, 오피니언 이렇게 기사를 포함해서 당연히 그 이후에 올라가는 심지어는 광고 하나까지도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장점일 겁니다. 두 번째, 미디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공 전략 두 번째는요,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독자가 없는 미디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자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근데 모든 마을 주민이 여러분을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우리 미디어를 알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도 없고요. 일부러 다 뺀 거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도대체 구독자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쉽게 페이스북을 가지고 평가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 페이지를 운영할 건데 그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입하고 글을 쓰고 반응하고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독자 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됩니다. 구독자를 늘리고자 하는 스트레스조차 안 받겠다고 하면 언론사는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자를 늘려야 된다. 페이스북에 친구일 수 있고요. 여러분 개인 계정으로 보면 페이스북 친구일 수도 있고요. 페이지 개념으로 보면 좋아요 수일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의 목표를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구독자를 늘리는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을 지양할 겁니다.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애쓸 겁니다. 하지만 광고가 없는 언론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마을 단위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여러분 지역에 있는 음식점은 여러분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우리한테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광고가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광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온라인 신문이니까 온라인 광고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단지 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홍보를 목적으로 한 간행물 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지 홍보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게 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광고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취재입니다. 언론사인데요. 당연히 취재가 중요하겠죠. 근데 또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취재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물어보는 게 취재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물어보면 취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이번 달에 우리 주민들이 꼭 챙겨야 될 주요 일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취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여러분들은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에게 열람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니고서는, 개인정보이거나 기밀사항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열람을 원하면 주민센터의 거의 모든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건 주민센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청, 구청도 해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정보공개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걸 되게 싫어하겠지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보공개 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취재입니다. 동장한테 우리 지역의 앞으로 발전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왜 소위 동사무소에서 뭔가 헛짓을 하는 것 같으면 왜 이런 헛짓을 하는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취재입니다. 또 한 가지, 취재를 한다고 해서 기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내가 취재를 10건 했으면 10개의 기사를 써야 되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데는 취재를 한 100개 정도 하면 기사를 하나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취재를 해서 내가 이 기사를 쓰겠다고 올리면 데스크에서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이건 중요성이 없어. 이런 걸 기사라고 쓰니 하면서 다 커트돼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취재를 여러분들은 즐기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행위가 모두 취재입니다. 마을 소식을 알게 되고 마을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묻게 되고 그 마을 소식에 대해서 내가 몇 자라도 써서 올려주고 싶으면 그걸 위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전부 다 취재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는 모든 행위가 취재입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걸 주민센터에서 도와주는지 물어보는 것도 취재입니다. 주민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취재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건축물 대장을 뗀 적이 있어요. 제가 상가를 하나 사면서 건축물 대장을 뗐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센터에서 그 상가에 해당 층만 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던 겁니다. 그 건물의 주차장은 상가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한 건축물 대장도 제가 요구하면 떼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 알려진 거라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그 내용을 기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가이드를 하겠지만 주민센터 이용 매뉴얼이라고 하는 기사를 쓸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이용 매뉴얼. 우리 동네 주민센터를 주민으로서 어떻게 이용하면 이익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를 써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 기사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취재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정보, 심지어는 홍보기사도 취재기사입니다. 우리 동네 음식점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음식점을 여러분들이 소개해주기 위해서 가서 먹어보고 사장님하고 얘기해보고 이런 행위가 모두 다 취재행위입니다.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취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는 취재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중에 기사를 쓰고 싶은 거를 선별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취재를 당장 내일부터
취재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꼭 인터뷰를 해야 취재가 아닙니다. 취재는 뭔가를 알아보는 게 취재입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미디어들은 혼자서 운영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는 여러분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창업경영신문사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국세일보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와 여러분이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국 네트워크로 돼 있습니다. 지역센터 대표님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잘하건 못하건 일단 지역센터 대표님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할 문제들은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트워크가 우리 내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사한테 얘기해서 건강정보를 매월 하나씩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동장한테 얘기해서 주민센터 공무원 중에 하나가 매달 주민센터와 관련된 뭔가를 하나 써달라고 여러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입니다. 신문사는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전문 인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무진장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여러분 미디어에다가 건강정보를 글로 쓴다라는 건,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의사로서는 우리 지역 신문에 자기가 출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점차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익 모델 역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익 모델을 러프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은 광고입니다. 말씀드렸죠. 광고를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 언론이기 때문에. 자, 광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의사가 광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을 미디어에 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을 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에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거거든요. 그러므로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미디어들은 자기 미디어에다만 올려주고 아무도 안 보더라도 돈을 받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페이스북과 연동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광고 상품을 자신 있게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욕먹을 짓은 안 할 겁니다. 두 번째 수익 모델은 뭐냐면 컨설팅입니다. 창업을 컨설팅할 수 있고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좀 멀리 있는 얘기고 일단 우리가 컨설팅할 수 있는 대상은 창업하실 분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전해 보실 분들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컨설팅은 당장이라도 수익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이 안 되더라도 컨설팅 할 수 있는 팀을 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을 창출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팅이 두 번째 수익 모델입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은 교육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격 교육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한 마을 미디어에서 홍보를 했는데 서울 가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격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상품들을,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은 창업경영 컨설턴트 과정,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세 가지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손댈 겁니다. 그 교육 상품들을, 교육 과정들을 여러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위 교육생 모집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언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못하지만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원격으로 가겠죠. 원격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이 변호사가 소상공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생각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 변호사가 왜 그 동네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해야 됩니까?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여기서 말하는 교육 사업은, 교육이라는 수익 모델은 그런 것까지도 포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교육업체들을 발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되면 여러분이 교육 과정을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뭐든지 교육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은 교육입니다. 네 번째 수익 모델은 정기구독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기구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구독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밀키트도 정기구독으로 주문하고요. 생수도 정기구독 서비스가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정기구독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릅니다. 이걸 구독경제라고 부릅니다. 마을미디어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모든 걸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서 정기구독 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정기구독 사업자와 손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생수 사업자, 우리 지역에 있는 꽃배달 사업자와 손을 잡으면 수익 창출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수익 모델은 정기구독입니다. 다섯 번째 수익 모델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개념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섯 번째 수익 모델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사실 마을기업은요. 공식적으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에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약간의 사회적 기업 같은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이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 케어센터를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금까지 줍니다. 이런 마을기업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마을기업 육성은 그 마을기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마을기업을 당연히 포함하고요. 그런 목적이 아니어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마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치킨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치킨집, 우리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치킨집, 우리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집,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마을기업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그 마을기업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걸 프랜차이즈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너무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동네만 있기가 아깝잖아요. 다른 동네에도 진출하고 싶은데 매장을 내서 진출하는 방식이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할 겁니다. 그게 5번째 수익 모델이고요. 6번째 수익 모델은 여러분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행 서비스 할 겁니다. 여행 서비스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여행사를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행사는 5천만 원 이상의 뭐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여행사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여행 상품들을 같이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역이 관광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심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행 사업의 일환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대부도라고 있잖아요. 대부도. 안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사실 섬도 아니죠. 차 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대부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 가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부도에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한다면 여러분이 대부도에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또 다른 사업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포괄적으로 여행 사업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매우 제한적이겠지만 여행 사업도 일부, 여행에 관련된 수익 모델도 일부 손을 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말 여행이라고 하는 컨셉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주말 여행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는 어디를 놀러 가야 되지?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 모델화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오늘 한 가지도 말씀 안 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구매도 할 수 있고 재능거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단체 도시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차츰 풀어가기로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7가지인가요? 광고, 컨설팅, 교육, 정기구독, 마을기업, 여행 6가지네요. 그죠? 이 6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계십시오. 마을 미디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유명세라는 거죠. 유명세. 그리고 이게 영향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는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가 영향력이 없으면 그건 미디어가 아닌 겁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미디어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세를 어느 정도 유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우리가 뭐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을에서만 유명하면 됩니다. 월곶동 마을 미디어가 월곶동에서만 유명하면 되지 월곶동 마을 미디어가 왜 제주도에서까지 알려져야 됩니까? 여러분 지역에서만 유명해지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유일한 마을 미디어가 되면 기본적으로 유명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매월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죠. 매월 수차례 무료 창업 교육을 하고 있죠. 매월 프랜차이즈 관련된 무료 교육도 하게 될 거죠. 우리는 유명해질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미디어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십시오. 마을에서 유명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유명해질 줄 알아야 음식점을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미용실을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체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명하게 되지 못하면서 자꾸 누구한테 유명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역에서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총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컨텐츠, 구독자, 광고, 취재, 네트워크, 수익 모델, 그리고 브랜드, 유명세까지. 이런 게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을 미디어 운영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셔야 마을 미디어가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드는 마을 미디어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물론 삼성이 흉내내려면 내겠죠. 돈 아주 많은 회사가 흉내내려면 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 흉내낼 이유도 없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흉내를 못 냅니다. 자신컨대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서 여러분과 경쟁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운영을 못합니다. 컨텐츠 양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여건을 만들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경쟁자 없이 여러분 마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시에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는 동단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천 라디오라고 하는 미디어가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역센터 레벨입니다. 실제로 읍면동 단위의 마을 미디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지 차츰 이야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북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창업경영신문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미디어는 창업경영신문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업경영신문, 다른 사람들은 창업경영신문하고 연결된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창업경영신문과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창업경영신문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센터를 활용하십시오. 내가 월곶동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면 시흥시 센터를 활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흥시에는 나 같은 마을 미디어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시흥시에만 18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100% 안 만들어줘도요. 10개만 만들어줘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 미디어가 시흥시에 5개만 만들어줘도 아마 막강한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경영신문과 창업경영신문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컨설턴트로 활용하는 음식점 사장님. 여러분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창업박람회를 하거든요.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창업박람회를 하는데 저희 창업경영신문 부스도 나갑니다. 설치가 될 겁니다. 제가 내일 박람회에서 부착하려고 만든 현수막을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 만들었습니다.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음식점 사장님. 창업경영신문은 원한다면 음식점 사장님들도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여러분 지역에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님 10명을 설득해서 그 10명의 사장님들이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님이니까 그분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10명의 컨설턴트를 쥐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 10명의 컨설턴트가 성공한 음식점의 사장님들이죠. 여러분 그 매력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컨설팅을 못 한다고요? 왜 여러분이 직접 컨설팅을 해야 되죠? 컨설턴트 할 사람은 많은데. 앞으로 창업경영신문은 1000명, 2000명, 3000명 컨설턴트를 만들어 갈 건데 여러분이 굳이 컨설턴트를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하시면 더 좋지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컨설턴트로 영입하십시오.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인생 이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베이비부머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계시죠? 제가 아는 바로도.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인생 2막이에요. 사실은 그보다 앞선 세대들은요, 어찌 보면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 나는 준비 안 됐는데 포기. 오히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앞으로 노년으로서 20,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마을 미디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노년층들을 위해서, 인생 2막을 살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무료 교육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 교육까지도 저희가 공동 마케팅 개념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 동네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숫자를 세보고 싶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 숫자를 세보면 된다고 합니다. 무진장 많죠. 그 건물주들을 우리는 임대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상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고,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도 임대사업자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사업자죠. 우리는 앞으로 임대사업자들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물주들과 친해지십시오. 우리는 건물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앞으로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페이스북과 함께 놀기. 이건 제가 오늘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마을 미디어 페이스북에 아지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페이스북을 여러분은 페이스북과 친해져야 됩니다. 페이스북과 함께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페이스북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생기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수익 창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의심을 하십니까? 의심을 버리십시오. 페이스북 전문가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페이스북 전문가를 붙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의 전문성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페이스북과 열심히 노십시오. 페이스북과 친해지십시오. 그러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페이스북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보다 페이스북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보다 페이스북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보다 페이스북을 잘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을 가리키는 교수만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스북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노십시오. 그러면 즐겁기도 할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놀다 보면 새로운 즐거움도 생길 겁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노는 것. 자, 그런데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드는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제가 여러분에게 빠르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페이스북, 여러분이 운영하게 될 마을 미디어 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으로 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 메인 페이지로 왔습니다. 물론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의 메인 페이지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요? 페이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라고. 여기에도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페이지입니다. 어떤 걸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는 많은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 중인 페이지가 보이지만 여러분 아이디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만든 페이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만들기라고 하는 이거만 보이면 됩니다. 페이지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만들기, 새 페이지 만들기 클릭 하니까 화면 하나가 뜨네요. 자, 지금부터 직접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 월곶동 마을 미디어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 페이지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홈페이지에 있는 이름 그대로 월곶동 마을 미디어라고 이름 지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카테고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지역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네요. 그냥 지역 웹사이트로 설정하겠습니다. 됐나요? 설명 쓰겠습니다. 시흥시 월곶동 전체를 관장하는 마을 미디어인, 마을 신문인 월곶동 마을 미디어의 공식 페이지입니다. 설명됐나요? 설명 더 써야 됩니까? 끝. 맨 밑에 있는 페이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맨 밑에 뜨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맨 밑에 한 줄로 떴으니까 생성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냐면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올리는 건데, 프로필 사진이 아까 뭐냐면 동그라미처럼 로고처럼 만들어져 있는 사진이 프로필 사진이고요. 화면 크게 되어 있던 이미지가 커버 사진입니다. 그걸 올리면 되거든요. 지금은 안 올리고 저장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설정하면 되니까요. 이 이미지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여러분 동 이름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프로필 사진에다가 업로드하고 커버 사진에다 업로드를 해서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페이지 생성은 끝난 겁니다. 지금 여기가 비어있죠? 우리는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안 올렸기 때문에 비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커버 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 여기가 채워질 겁니다. 마을 미디어는 생성됐습니다. 지금부터 운영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마을 미디어 페이지 다 만드실 수 있겠죠? 마을 미디어 페이지 만드실 수 있겠죠? 이런 마을 미디어 페이지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와 함께 활용해서 여러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이스북을 가지고 놀 때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마을 미디어 페이지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정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요, 여러분 마을 미디어의 대표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을 미디어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을 미디어 대표자라는 걸 숨기고 싶으면 애시당초 마을 미디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는 걸 숨길 건데 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합니까? 마을 미디어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페이스북과 열심히 신나게 노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두 가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기사를 쓰고, 기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또 친구 맺기를 하고, 여러분 지역 사람들을 찾아서 또는 여러분 지역과 관련된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페이스북 활동을 오늘 이야기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페이스북 교육만 가지고 3시간짜리 녹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오늘은 페이스북과 신나게 놀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마을 뉴스를 써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마을 뉴스가 될 수 있는지, 기사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기자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고 여러분이 신문사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도대체 얼마나 쉽게 쓸 수 있길래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마을 뉴스를 어떻게 생성하고 소위 올리면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개수는 몇 개 쓰면 된다고요?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한 달 기준으로 10개 이상. 이해되셨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안 써도 되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변호사가 써줄 수도 있고 세무사가 써줄 수도 있고 의사가 써줄 수도 있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10개라고 정하겠다. 여러분 기사를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쓸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도자료를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보도자료가 뭔지는 아시죠? 언론사에다가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도를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잘 만드는 곳은 거의 기사처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므로 그 해당 기자는 보도자료를 받으면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를 쓰기도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거는 베껴도 상관이 없어요. 보도자료는 100% 베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쓰라고 보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 동네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누가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동네에 관련된 보도자료 누가 만들까요? 시군구청에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월곶동 마을미디어라면 시흥시청에서 월곶동에 대한 보도자료가 한 달이면 몇 건은 나옵니다. 보도자료 양은 훨씬 더 많지만 우리 동네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마을뉴스니까 그죠? 우리 동네에 관련된 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흥시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월곶동이라는 글자가 몇 자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뉴스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데 찾는 방법은 여러분이 시흥시청에다가 직접 보도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요. 나 월곶동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시흥시청의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보도자료를 보내줄 겁니다. 그 보도자료 중에 우리 동네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마을뉴스로 생성하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베껴도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한 가지 보도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에서 여러분 동 이름을 칩니다. 네이버에서 월곶동이라고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매체들이 다른 뉴스들이 뜨겠죠. 월곶동에 관한. 이해되십니까? 그건 보도자료가 아니죠. 그건 기사입니다. 다른 신문사에서 쓴 기사입니다. 그걸 베끼면 안 됩니다. 그 위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가 만들어졌다니 조선일보에서 월곶동 기사를 썼다 이겁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일보의 월곶동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사를 읽어보면 어느 기관에서 만든 보도자료인지 어느 기관에 관련된 뉴스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만약에 월곶동 청소년 문화원에 대한 기사였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요. 월곶동 청소년 문화원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야, 니네 기관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보도됐더라? 혹시 그 보도자료 만들었니? 보내줘.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그 기관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면 그 보도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도 그 기사를 쓰면 됩니다. 하루 이틀 늦게 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보를 다루는 신문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속보를 다루는 신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보도자료를 안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취재를 직접 해버리십시오. 기사를 읽었잖아요. 궁금한 걸 물어보십시오. 취재해서 그걸 기사로 쓰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기사를 몇 건 써보다 보면 그런 정도의 기사는 정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주제를 넘긴다는 게 계속 기사 쓰는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민센터의 모든 소식은 기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센터에서 10월 말까지 뭘 신청하래요. 그 기사 쓰면 안 됩니까? 어찌 보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 기사가 더 중요한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걱정할 겁니다. 그거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게 쓸 게 뭐가 있어요? 간단한 내용인데. 그럼 간단하게 쓰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기사를 길게 쓰랍니까? 마을 뉴스인데 기사를 짧게 쓴다고 해서 여러분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건 모든 게 여러분들의 기사거리가 됩니다. 쉽죠? 쉽죠? 여러분,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장만 가지고 훌륭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만 잘 찍으면 보도자료, 소위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진 몇 장으로 기사를 쓰는 건 블로그에다 글 올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에는 오피니언이라는 코너가 있었죠. 의견을 쓰는 겁니다. 원래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게 어려운 겁니다. 팩트를 다 확인해야 되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견을 쓰는 건 기사가 안 됩니까? 여러분, 조선일보에도 의견을 쓰는 기사가 있습니다. 왜 현 정부 이따위로 정치를 합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가잖아요, 조선일보에. 그죠? 그거 순전히 자기들 생각 아닙니까? 기사를 씁니다. 이런 걸 오피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라고 해서 주관성이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보도 블록을 또 뒤엎었습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물어보십시오. 멀쩡했는데 왜 이거 뒤엎니? 물어보면 해명을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는 기사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세금을 낭비하냐? 멀쩡했는데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 차라리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도 잘못 쓰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걸 기자수첩이라고 타이틀을 붙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데는 칼럼, 기고, 기자수첩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는 소리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막 열을 내서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 사장님한테 여러분이 얘기하십시오. 몇 자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써줘. 올려줄게. 글로 써줘. 올려줄게. 그게 기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올린 기고는 우리 지역 마을 미디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통합 사이트.
마을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통합 사이트에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역의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정책 잘못됐다 비판적으로 기고를 써주면 그 기고는 여러분 지역의 마을미디어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을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오피니언에도 그대로 실립니다. 지금은 왜 안 올라갔느냐? 마을미디어들이 없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뉴스 쓰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역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있어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있어요. BBQ도 있고요. BHC도 있고요. 교촌도 있고요. 맥도날드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기사로 써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포가 만들어졌어요. BBQ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BBQ 매장에서 특별한 할인 행사를 해요. BBQ가 가격 할인, 어떤 메뉴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가격을 올렸어요. 우리 동네 BBQ 매장이 리뉴얼로 재오픈을 했어요.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문을 닫았어요. 모든 것들이 지역 마을 뉴스에 해당됩니다. 뉴스 쓰는 거 고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인터뷰를 써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 마을과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를 써줘도 재밌을 겁니다. 우리 마을 출신이 장관이 됐습니까? 우리 마을 출신이 어느 대학 총장이 됐습니까? 우리 마을 출신이 연예인이 됐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것도 환영입니다. 맛집 정보, 명소 정보, 우리 지역의 지역 정보, 새로운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기사가 됩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뭐가 들어설지 궁금하죠? 이거 기사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대단히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 언제까지 하지? 도대체 뭘 만드는 거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 누가 시행을 하는 거지? 건설은 누가 맡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기사로 쓰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지역신문들이 있을 겁니다. 마을 단위에 있는 지역신문은 없겠지만 여러분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신문들이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일 뿐이지 지역신문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신문들을 읽어보면 우리 마을에 대한 기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그대로 베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 기사를 베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엄연히 신문사 기사니까. 그렇지만 어떤 게 뉴스거리가 되었구나는 여러분이 알게 됐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취재를 해서 또는 보도자료를 확보해서 기사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라는 매체에서 다룬 걸 내가 이틀 늦게 다뤘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사를 베끼지만 않으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지역 마을 뉴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잠깐 얘기했죠. 주민센터 이용 매뉴얼. 주민센터 이용 매뉴얼.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으로서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마련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동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영향력입니다. 뒷돈 받아먹는 게 영향력이 아니고요. 이 매체에게 내가 잘 보여야 이 매체와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야 나한테 유리한 기사가 써지겠구나. 이게 PR이거든요. 이게 언론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들이. 여러분도 그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동장이 관리하는 매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의 동장님은
관리할 매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기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취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뉴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가장 중요한 거 다루겠습니다. 기사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기사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걸 오늘은 한번 보여주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대로 녹화가 되겠죠? 나중에 이 녹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별도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령 제 말을 100%못 알아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보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뉴스를 등록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를 등록할 때는요. 마을미디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본 화면이 보일 겁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ownmedia.net 여러분 주소도 똑같죠? townmedia.net이라고 하는 주소에 여러분 미디어는 앞에 지역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 이름 대신에 브랜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branch.townmedia.net이라는 홈 주소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제공이 될 겁니다. 제가 월곶동 마을미디어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월곶동 마을미디어 아이디를 넣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복잡한 화면이 보입니다. 조금 복잡한 화면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걸 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이용하지 않을 부분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 운영자 센터 보입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알 필요 없습니다. 고객관리라고 보이십니까? 아직은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회원관리라고 보이십니까? 아직은 여러분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이 날아갔네요. 게시판 관리라고 보이십니까? 공지사항이 있네요. 추천합니다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공지사항과 추천합니다는 여러분 지역 미디어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공지사항이고 그 추천합니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을 미디어의 공지사항에 여러분이 뭘 올리고 싶거나 여러분 마을 미디어에 추천합니다에 뭘 올리고 싶으면 여기에서 올립니다. 근데 이걸 올리는 방법은 뉴스를 올리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세미나 신청이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에서 누군가가 교육을 신청하거나 상담을 신청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신청자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게 뭐예요? 뉴스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뉴스를 올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뉴스를 올릴 거냐면 마을 뉴스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뉴스를 올리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뉴스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코너의 뉴스는 여러분들이 저희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을 뉴스를 가지고 뉴스 올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을 뉴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마을 뉴스에 올라간 뉴스들이 뜹니다. 여러분이 로그인해서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마을 뉴스를 하나도 안 썼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리스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마을 뉴스를 입력하려면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 오른쪽 맨 하단에 글쓰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게시판 같은 거 입력하는 것처럼 그런 폼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사를 써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블로그 같은 거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 기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기사를 직접 올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써야 되겠네요. 제목,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기사의 제목을 카피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쓸 때는요, 미리 일반 문서로 기사를 미리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나르면 됩니다. 제목 카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맨 먼저 보여줄 기사가 포토뉴스입니다. 포토뉴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훌륭하게 기사를 쓸 수 있다. 포토뉴스를 지금부터 올릴 겁니다. 이곳은 월곶 도시농업 농장입니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도 올릴게요. 부제목을 비워두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부제목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써놓은 기사에서 카피에다가 부제목에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 주민들의 쉼터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올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사진을 올릴 겁니다. 사진을 올리는데요. 사진을 올리려면 미리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포토뉴스이기 때문에 사진을 5장을 올릴 겁니다. 사진을 5장을 올리려면 첨부 이미지에 파일 개수 선택이 있어요. 이 뉴스를 등록하는 코너에는 사진을 최대 5장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5개를 선택하니까 5개의 파일 선택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파일 선택. 자, 사진의 위치를 찾는데요. 저는 사진의 위치를 어디에다 만들어 놨냐면 마을 미디어 코너에다가 미리 사진을 교육용으로 모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사진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사진 위치에 가서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이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파일 선택하겠습니다.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불러왔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사진 불러왔습니다. 네 번째 사진 클릭해서 불러왔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클릭해서 불러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보통 네이버나 이런 데 블로그 같은 걸 올리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첨부 이미지 설명은 실제 그 사진 밑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사진 1 설명, 사진 2 설명, 즉 실제 설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샘플로 넣는 거니까 제가 여기다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진 3 설명, 사진 4 설명, 사진 5 설명, 각각의 사진별로 다른 설명을 넣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구별자는 여러분 그 자판에 보면 원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일직선, 바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로 표시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여기 구분자를 복사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사를 올려야 되겠죠.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포토뉴스니까 기사를 길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월곶동 마을 미디어에서 기사를 썼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곳은 바로 월곶동 도시농업 농장입니다. 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기사의 전부입니다. 왜? 이거 포토뉴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 정렬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빨간색 밑에 이미지 정렬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 정렬을 클릭하면 내용 끝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뜨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이게 이미지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000개가 넘는 지역센터나 마을미디어 DB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지를 5장을 입력할 거거든요. 그냥 제가 5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줘야 될 게 뭐냐면 end에다가 이미지 1번이라고 돼 있고요. end는 이미지 두 번째는 end 이미지 2, 세 번째 end 이미지 3, end 4, end 5 이렇게 숫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쓰고 일단 등록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글 입력 성공이 됐다고 해서 기사가 입력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기사를 클릭해 보면 이미지가 입력이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수정을 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맨 하단에 보면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수정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가 입력했던 내용이 뜨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입력해 놓은 이미지 5장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기사를 입력할 때 보면 여러분이 올린 것만 여기에 뜨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센터에서 올린 것들도 다른 마을미디어에서 올린 것도 그날 올린 것들이 전부 다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올린 이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이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미지를 여기 이미지 파일 이름만 복사를 합니다. 날짜 뒤에 입은 부분만 복사를 합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붙여넣어야 되냐면 첫 번째 사진에 이미지 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이미지 이 파일 이름을 복사합니다. 이미지 명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 파일 이름을 복사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 명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네 번째 이미지 이름 복사합니다. 네 번째 이미지 위치에 이미지 명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미지도 역시 이미지 이름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미지명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글 내용이 수정되어 있다고 뜨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올렸던 이미지별로 설명이 각 이미지마다 사진 1 설명, 사진 2 설명, 사진 3 설명, 사진 4 설명, 사진 5 설명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등록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곶동 마을미디어로 가겠습니다. 월곶동 마을미디어에 지금 새로 등록한 이미지가 기사가 등록됐습니다. 맨 첫 번째 이미지와 함께 이곳은 월곶 도시농업농장입니다. 포토뉴스 기사 요약본 클릭하면 내가 방금 전에 등록한 기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포토뉴스입니다. 되셨나요? 기사 내용 엄청나게 짧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00개가 넘는 지역센터를 관리해야 되고 1000개가 넘는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DB들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진을 한꺼번에 5장을 올리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지금 사진을 한 장만 올리는 일반 기사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사 등록이 이제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원래 이미지를 관리자 센터로 다시 가겠습니다. 기사 등록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을 뉴스로 다시 가서 마을 뉴스 글쓰기를 클릭하면 기사를 등록하는 폼이 나옵니다. 역시 두 번째 기사도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먼저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두 번째 부제목을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는 제 이미지를 하나만 등록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부 이미지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기사 내용을 설명한 기사니까 바로 기사를 쓰면 되는데 기사 내용도 제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시흥시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만 가져온 겁니다. 수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미지를 하나 넣기로 했잖아요. 이미지 정렬 클릭하면 내용 맨 끝에 이미지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싶으면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기를 해서 기사 맨 위로 보내면 됩니다. 맨 끝에 두고 싶으면 그대로 두십시오. 이미지의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아까와 똑같이 등록을 버튼을 누릅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이미지 하나를 불러와야 되겠죠? 이미지 파일 선택하기에서 그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한 장이니까 불러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글 입력 성공. 새로운 기사가 올라갔네요. 월곶동 마을계획단 발대식 개최. 근데 클릭해보면 이미지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정하기 버튼 클릭.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추가로 올라가 있네요. 이 이미지의 파일 이름을 복사를 하는데 어디에다 입력합니까? 이미지 위치에다가 이미지 명 대신에 파일 이름을 클릭합니다.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하기를 마지막에 누르면 완벽하게 기사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옆으로 갔냐면 왼쪽 걸 클릭을 했어요. 아까 기사의 왼쪽에다 이미지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수정을 할게요. 이미지를 왼쪽으로 둘 게 아니라 가운데로 둘게요. 가운데로. 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왼쪽 거를 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진이 왼쪽으로 갔는데요. 제가 가운데 거 여기 이미지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하면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왼쪽 거 사진을 없애버리고 마무리하면 끝났습니다. 등록. 사진이 맨 위에 가운데에 표시되고 그 밑으로 기사가 써집니다. 이거를 월곶동 마을미디어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월곶동 마을미디어 메인 페이지로 가볼게요. 월곶동 마을미디어 메인 페이지에 새로운 기사가 등록이 됐죠. 제가 올린 이미지와 새로운 기사가 등록됐습니다. 클릭하면 마을계획단이 발대식을 개최했다라고 하는 제목과 사진과
기사가 뜹니다. 기사 등록 끝.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기사를 등록하는 절차는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고요. 이 내용을 아직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 녹화 영상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몇 번만 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저희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올리면 된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주제 중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시간이 15분이나 초과가 됐네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야기를 했던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셔야 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건지는 남아있는 분량들을 제가 판단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을 미디어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간이 좀 지났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질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뭐 이유로 미루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거를 질문해 주시고 질문하는 방법은 채팅창에다가 직접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달라고 채팅창에다가 마이크를 켜달라고 써주시면 제가 그분 마이크를 켜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질문만 받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죠? 질문을 해달라고 하면 질문을 안 하시는 거.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만날 거니까 질문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첫 번째 마을 미디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때 회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회의도 할 거고요. 그 전에 교육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교육 날짜 고지해 드릴 거고요.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할 거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그룹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가면서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운영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저희 회사에 본사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사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활동하기 위해서는 명함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죠? 기본 템플릿을 보여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함은요, 사실 마을 미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자유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명함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들은요. 기본적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아까 보여드린 마을미디어 뉴스센터의 그룹에다가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게시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질문이 새로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든 아니면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나 화상회의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든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 늦어진 거 죄송하고요. 오늘 마을 미디어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